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공예체를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세차 이야기 94편. 세차 디테일링 샵을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차량 내부의 어떤 파손, 외부의 문제, 소비자 고객님에 대한 보상 처리 문제, 그리고 왜 혼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전에 이제 알바를 아니면 직접 배우러 온 사람을 썼을 때, 같이 일을 했을 때 큰 문제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제 비가 많이 하고 지금 4월 6일입니다. 아직 바람이 또 많이 부는데 이제 뭐 황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예, 오늘 원래 스케줄은 지난주에 다녀가신 분이 일요일에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일요일에 메시지를 준 내용이 다음 주 목요일에 10시 반에 토탈 클리닝을 입고 방문하겠습니다인데 제가 그 앞에 날짜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침에 도수 치료 갔다 오고 10시 반에 입고되는 줄 알고 이제 기다렸죠. 10분 기다리고 20분, 30분 기다리고 40분이 안 돼서 청소하고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했다 해서 이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니까 13일 목요일, 오늘 13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심지어는 뭐 삼상 설비들 에어컨 프레셔부터 스팀기 다 돌려놨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가 잘못 기록을 해놨더라.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5년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곧 가을이면 이제 그냥 5년이 됩니다. 그게 5년이 됐어요. 나머지 뭐 4월달 어차피 이건 이래 5, 6, 7, 8, 9 그냥 5개월만 하면 제가 이제 운영한 지도 5년이 되는데 혼자 한다. 일이 많았을 때는 혼자가 힘들어요. 정말로 점심도 못 먹고. 왜냐하면 시간이 밀려서 이제 일이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작업차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미비했죠. 그리고 랜덤으로 받는 차들도 많았고. 그리고 차량 정보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해도 7, 80%가 다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새 차를 2, 3년, 5년 이상 안 하고 10년도 관리를 안 했음에도 그냥 상태 괜찮다. 네, 그랬을 때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어떤 놈이 저하고 띠동갑인가 그래요. 소띠인데 73년생, 제가 73년생이니까 85년생 소띠. 뭐 근처에 살면서 블로그를 봤는데 사장님 가게도 깨끗하고 사장님이 뭐 일을 잘해서 제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보니까 뭐 좀 키도 크고 덩치 좀 있고 그래 뭐 뭘 했냐 이러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썬팅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일을 한 5년을 했다 하더라고. 이력서도 써오라 했는데 계속 안 써왔거든 그 놈이.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일을 해라 라고 말을 못한 이유가 왜냐면 그냥 사람 안 쓰고 하려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고 제가 원래는 친동생이 몸이 아파서 같이 조금 제가 뭐 생활비 그냥 집에 보내는 것보다 동생이 자기가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해서 저한테 월급식으로 받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돈이 뭐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돈이 될 거니까. 그랬는데 한 11일 하고 그만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명절이 지나고 엄청나게 이제 몸이 아파요. 첫 번째가 여기에 염증이 건초염이 와가지고 젓가락질도 못할 정도로 못 움직일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일을 쉬어야 되겠다 할 때 이놈이 한 번 더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재밌어요. 원래 무슨 일을 했냐 물어봤을 때 정수기 S를 하러 다닌다 했거든. 정수기 S를 하고 다니고 저녁에는 그 치킨집 배달을 한다 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정수기 일을 그만뒀다면서 자기가 무조건 찾아온 거예요.
아, 사장님이 연락도 없고 해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만두고 왔다고. 그래 내가 마침 손이 아프니까 아, 잘 됐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자라고 됐고, 급여도 법정 알바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평일은 그대로 8시간을 일을 하고 주말에는 1.5로 제가 계산했어요. 사실은 4인 이하에 그렇게 적용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좀 한 2년 정도로 뭐 자기가 못해도 1년은 확실히 일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러면 석 달 동안 수습을 하는데 네가 뭐 필요한 서류를 자꾸 안 가져오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수습을 해보자. 3개월 한 다음에 네 실력을 보고 어떻게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내가 다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재밌습니다. 결론은 이 새끼가 2주일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2주일 14일 동안에 두 번인가 9시 한 대기 5분 전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다 지각이에요. 아예 그냥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웃으면서 그냥 편하게 있자 하고 오전에 일이 없으면 니 어제 뭐 배달 좀 많이 했나? 뭐 좀 바빴나? 예, 괜찮았습니다. 이 새끼는 배달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놈이야. 근데 이런 일을 이제 나이가 4년 전 당시 같으면 저하고 띠동갑을 했죠. 제가 그때 46이면 이 새끼는 34살이구나. 예, 자기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가 좀 똑똑하더만. 그 손해사정인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새끼가 차에는 관심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아무것도 경험치가 없는 놈이었어. 출근은 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약속이 청소해라. 그런데 지가 안 오니까 내가 청소를 맨날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저녁에 하든지. 그러면 차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네가 좀 눈을 붙여라 하면 12시에 밥 먹으러 가자, 1시에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이 새끼가 싫다는 거야. 왜? 제가 개업해가지고 1년 동안은 가게에 손님들 주려고 컵라면, 사발면 종류별 한 5개. 그리고 본죽, 제가 먹으려고 동원에서 나오는 그 참치죽, 그리고 뭐 비스켓, 빵, 이런 걸 매일 사다 놨거든. 이 새끼가 밥 먹으러 안 갔는데, 처음에는 갔는데, 안 가면서 내가 카메라로 CCTV를 보니까 이 새끼가 계속 그 컵라면을 2개, 3개를 쳐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 손님들 주려고 해놓은 걸 점심시간 동안에 다 닦아 쳐먹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밥 먹고 갔다 오면 먹으면서 어떻게 먹냐면 재밌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사람 채용할 때 잘 알아야 돼요. 먹잖아요. 그냥 편하게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요. 내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 새끼 왜 그러지 이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고 내가 병원에 다닌다거나 오후에 다른 볼일을 간다거나 했을 때 오후 3시쯤 4시쯤 됐을 때 이제 컵라면을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까 싶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문 밖을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근무 태만이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좀 나쁘거나 일을 조금 못하는 건 조금 괜찮아요. 반복되는 일을 반복하면 나아지거든. 근데 태생 자체가 남을 속이거나 그리고 처음부터 이력서도 계속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등본도 안 가져오고 뭐 이걸 4번 정도 못하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물었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늦고 심지어는 어느 날 오토바이를 안 가져와요. 그런데 야, 니 오늘 오토바이 안 보이니까 얘 동생차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동생차를 세차를 하는 거예요. 손님도 없는 데다가 지 마음대로 차를 길가에 있는 걸 넣어가지고 말도 없이 세차를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냥 뭐 동생차 세차하고 있나니까 얘 제가 연습 좀 해보려고요. 제 혼자 닦아가지고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근데 이 차를 며칠 있다 또 가져와.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둔 거지.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새끼가 제네시스 GH330
은색 차를 하나 중고차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차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 네 차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자 해서 광택 유막 제거 유리 발수 유리막 코팅까지 딱 작업을 하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아침에 또 늦게 또 오는 거야. 그날이 일요일인가 그랬는데 비가 왔어 하여튼 그런 날이었는데 근데 야 거기 그만해라 광택기 그만 돌려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해도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게 뭐냐면 아 이 새끼 골 때리는 놈이구나. 자기 차에 대한 집착이 애착을 넘어서 이게 미친놈처럼 자기 차를 아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르쳐주기로 한 에바 클리닝을 못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2시간이 지연됐거든. 그런데 그렇게 작업을 일반 차를 해주면 돈을 뭐 제법 벌잖아요. 제네시스급이면 최소 7, 80만 원 이상이 견적이 나오는 작업인데 단지 그 차를 이제 실습 위주로 해준다고 제가 해준 것 뿐인데 지는 이제 좋은 기회를 얻은 거지. 그러다가 며칠 타다가 또 차를 또 가져와요. 오늘도 오토바이 안 타고 왔나 하니까 제 차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아침에 그날 예약이 4대가 있었는데 예약차가 들어오기 전에 지 차를 조금 닦겠대. 그때 뭐 광택 내고 하면서 못한 게 있다고. 그래 조금 해란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그 제네시스를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가지고 내려온대요. 그래서 야 그 손님 차 들어오니까 차 빼라 이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다 되는데 근데 결국은 손님 차가 왔는데 이 새끼가 지 차를 새 차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2번 빡세게 참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 차를 해서 이제는 일당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안 들어옵니다. 일이 안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병원에 간다고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 오늘 2번째 차는 픽업을 해와야 되니까 중앙동 어디까지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 차를 좀 가지고 올래 이러니까 목소리가 딱 바뀌면서 오토바이 안 가져봤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온 놈의 마음 자세가 일반적인 사람이 제가 사람을 구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지가 일을 배우려고 그 억지로 찾아온 거였는데 하는 행동이 계속 나빠집니다. 그러는 과정에 계속 물어보는 게요. 제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일하면? 그래 주말에는 내가 1.5배 해주고 하면 네가 늦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가 8시간 하고 퇴근해야 되니까 8시간짜리 밖에 안 되니까 적지 않나? 근데 네 저녁에 네 뭐 치킨 배달하고 돈 잘 번다며. 근데 돈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실제로 차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했는데 일을 시켜보면 마무리가 계속 안 돼요. 유리를 닦았는데 안에 뭐가 묻어 있다거나 덜 닦았거나 대충 한다거나. 한날 제가 그 픽업해온 차가 전기차였는데 이 새끼가 오토바이도 없다고 해서 지가 안 다는 데다 내가 가져왔죠. 세차를 다 하고 뺐어요. 작업도 여기 샤워 안에서 안 했어. 이 새끼가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좁다 해가지고 밖에서 했는데 입구에서 차를 다 됐다고 해서 내가 뺀다 했는데 운전석 옆 유리에 부옇게 뭐가 날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야 이거 유리에 묻은 게 뭐냐 이러니까 타이어 광택제 스프레이를 뿌리다가 날렸대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일하러 와가지고 그때까지 일하는 동안에 계속 내가 없을 때도 일을 그리 했을 거고 내가 같이 일할 때도 내가 하기를 못했으니까 차들이 다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머지도 다른 데도 확실히 안 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미안하게 생각 안 하고 날려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받아가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가솔린 디젤 차를 LPG 차를 시동 걸어 놓고 사람이 잘 안 내리거든. 근데 전기차니까 소리가 없으니까 기어를 그냥 아래 놓고 내가 내려버린 거야. 근데 내려가지고 야단치려는데 이 새끼가 사장님 차 굴러갑니다. 내가 내리막길에 가게 마당에 차가 뒤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차예요. 거의 뭐 영화의 한 장면이죠. 문이 열린 채로 전기차니까 그냥 악셀레터 안 밟으니까 저속으로 그냥 가잖아요. 뛰어가가지고 문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브레이크 밟고 딱 시동 끄고. 근데 딱 도로 입구까지 차가 나갔어요. 만약에 그날 아이든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차에 받쳤든지 그러면 뭐 사망사고도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면 학원차들이 많이 다니거든. 거기에 부딪혔으면 학원에 애들 태우고 가든지 누구 사람을 태우고 가든지 차가 사고가 났으면 아니면 택시부터 30km인데 과속을 엄청 하거든 여기 앞에.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멘탈이 완전 열렸어요. 완전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와 큰일 났다 앞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어떻게 하지? 자, 만약에 오늘 이 차가 굴려 내려가서 인사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이거를 몇천만 원을 다 물어줘야 되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막 벌떡 내려앉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네 일을 이따구로 하고 있었나? 내가 야단을 쳤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야, 네 때문에 지금 내려가 2차 사고 났으면 나는 이게 문 닫아야 된다. 네 발로 일하러 내가 사람도 모집 안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네 설명 다 하고 네 정수기 하던 거 네 맘대로 그만두고 내하고 조율도 안 하고 내 이렇게 그만뒀으니까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하는 동안에 매일 지각하라고 퇴근 때는 시계 보고 있다가 내가 칼퇴근 시켜주는데 웃기잖아요.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깔끔하다 떠나가지고 정비를 시작할 때 습관이 어쨌냐면 아침에 하얀 난방을 입고 출근했어요. 청바지에. 그리고 그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이럴 때니까. 그리고 카센터 가서도 손님 없으면 수시로 제가 청소하고 닦고 털어내고. 근데 이게 제 가게잖아 말 그대로. 빚을 지고 시작한 제 가게인데 이 새끼를 데리고 나서 화장실 하나를 사용하는데 똥 싸고 똥을 튀겨놓고 뭐 가게가 엉망이 돼. 매일매일 지나면서 가게가 더러워지는 거지. 라면 먹고 사발면 저기 싱크대 아니 저기 가서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통 담는 거 자체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리고 손님들 먹으라고 비치해놓은 음료 이런 거를 하루에 막 대여섯 개씩 마시고 음료를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유심히 챙겨보면서 자꾸 보니까 대화를 해봅니다. 대화를. 처음부터 그랬지만 눈을 안 쳐다봐요. 눈을.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 어른들이나 일반적으로 내가 뭐 낯선 사람을 대화할 때 남의 사람 눈을 보기 힘들면 여기를 보거든. 여기를. 아니면 여기 밑으로 보든지. 근데 이 새끼는 눈빛이 일로 가. 옆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처에 그 카센터 겸 세차를 차린 놈이 있는데 대화를 할 때 사람 얼굴을 안 보고 눈을 이렇게 돌리고 얘기를 하더라. 이 새끼가 그런 놈인데 눈이 어떻게 보면 도마뱀 눈, 막 약간 그런가 사람 같지 않는 눈, 뭔가를 숨기고 있는 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는데 몇 번 안 좋은 일이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테스트하려고 사놓은 제품들을 지 동생 차를 가지고 와서 세차를 해서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야, 니 뭐 하는데? 이러면 사장님 어제 주문하신 건데 사용해보니까 좋네요. 이런 지 마음대로 그냥 계속 그러는 거지. 그게 사람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지가 하루에 일당을 얼마 받고 밥을 뭐 얻어먹고 뭔가를 기본으로 출근해서 청소 정리정돈을 하고 손님이 오면 일어서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한 번 그때부터 이상하게 CCTV를 돌아보니까 누가 자동문을 딱 눌러서 들어왔는데 이 새끼는 가만히 앉아가 얘기를 해요. 그 차도 온 사람은 질문을 써서 하고. 그래 내가 느꼈지. 두 번 다시는 사람 쓸 일이 아니다. 이 새끼는 지가 배우러 온다고는 했는데 지 가게가 아니니까 지 손님이 아니니까 그런 게 기본적인 예의도 그렇고 중요하지 않은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 중에
지금 말한 그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이기주의, 소시오패스, 사회성이 부족한 놈, 기본 예의가 없는 놈, 기본이 않는 놈들이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말한 강택 사기, 그리고 그런 손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오늘밖에 없는 거지 사는 게.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런 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딱 데리고 있은 지 2주 만에 느낌 이상해서 그날 계속 돈을 물어보더라고. 돈이 얼만지, 월급이 얼만지.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싹 보니까 화장실 세면기 앞에 지 칫솔하고 뭐 세면 도구를 챙기는 걸 내가 우연히 봤어요. 봉투 안에 넣더라고. 그리고 사무실 안에 있는 지 그 물건 놔두는 자리에서도 지 물건을 다 꺼내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 오토바이인지 뭔지 거기 갖다 놓는 걸 내가 봤거든. 그 다음날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출근을 하려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와 있어서 보니까 하는 말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배달하다가 차한테 받쳐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도 걷지도 못하고 일을 좀 못하겠는데요. 제가 병원에 다 가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지 물건을 다 챙겨가 놓고 일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그냥 깔끔한데, 이 새끼 이렇게 도망가구나, 이런 놈이구나. 왜냐하면 이 근방에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냥 이랬죠. 메시지에 그래 병원 치료 잘 받고 입원하게 되면 연락해라 이랬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새끼가 초반에 며칠 동안에 일 열심히 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어느 날 뭘 싣고 왔더라고. 박스 2개를. 그래 이게 뭔가 보니까 온 모텔의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모텔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수건을 다 훔쳐와가지고 자기 집에 그걸 모아놓은 거야, 수건을. 저도 옛날에 출장 다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출장 다니다가 수건 한 장 정도는 뭐 내가 오늘 땀 흘리면 써야지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철도지. 근데 그게 가게 입구 저 한쪽 편에 박스가 2박스가 쌓여 있었거든. 그게 내가 일을 하고 그걸 쓸 때가 있어요. 바닥에 물 닦는다고. 근데 그 놈이 사고 났다고 메시지 보내고 이틀 있다가 일을 하다가 그 박스에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건을 딱 빼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깨끗한 거예요. 동선이 있잖아, 사람이. 박스가 없어졌네. 그러고 제가 CCTV를 돌려보지. 이 새끼가 내가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그때는 가게 문을 열어놓고 다녔거든. 오토바이 딱 대놓고 안전모 쓴 채로 헬멧을 안 벗고 까맣게 딱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박스 2개를 들고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할까? 그러면 그동안에 내 물건이 없어진 것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랬죠. 그냥 있자. 그냥 이런 놈들 오래 데리고 있었으면 더 난리가 나고 사고가 날 건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한 달이 지났나 했을 때 우연히 이놈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세요 해놓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전화 똑바로 한 것 같은데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이제 제 의중을 한번 떠보려고 전화를 해본 것 같아요. 일을 다시 하고 싶었겠지. 야 임마, 네 교통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병원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네 몸이 다쳤다 안 다쳤다는 내가 상관이 없는데 네 왜 주인도 없는 가게에 들어와서
다리 다친 놈이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좌우 다 살피고 뛰어 들어가서 뭘 훔쳐가듯이 가냐 이랬거든. 야, 그 모텔 수근이 네 수근이가 네 모텔에 갔다가 다 훔쳐온 거야 아이가. 네 새끼 이거 내 지금 요 지구대에서 한번 만날래 내가. 네 앞으로 내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할 생각 하지 마. 그리고 혹시라도 길에서 만나면 그냥 피해가라. 내가 지금 네 절도범하고 약간 네 내한테 대한 어떤 개심죄 같은 걸로 네 고발할 수 있다. 네 완전 사람을 갖고 논 거잖아. 내가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시간이 2주일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다음부터 나한테 아는 체 하지 마.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그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 담낭 썰개가 터져가지고 고생을 하셔서 굉장히 위험하게 수술을 하셨거든. 그래 내가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파가 막 술 마시고 울면서 막 그래 근처 어디 있었는데 이 새끼가 거기 치킨 배달하러 온 거야 근처에. 그래 내가 야, 니 이따가 좀 내려올 때 좀 이야기 좀 하자 했는데 치킨집에 올라가더니 30분 동안 안 내려와요. 예, 그런 놈이었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한 7, 8, 9일 전에 QM6 렌트카 중고차를 구입하신 여자 고객님의 차를 운전석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이상해서 그분 보고 르노 한국 코리아 서비스센터를 가보세요 했을 때 그쪽에서 엔지니어가 설명하기를 제가 르노 삼성 자동차 때부터 굉장히 부산에서 제법 오래된 정비팀장인데요. 저는 이 시트가 고장난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SM6는 모터가 고장난 걸 봤지만 이거는 고장날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르노 직원이니까. 현대기아 직원이 자기 차들 문제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차의 고장 원인을 유튜브에서 못 찾아가지고 제가 몇 년 된 네이버 검색 안에 내용이 있는 걸 가지고 고객님한테 보내드렸었거든. 그래서 시트 레일 비용이 52만 원 가까이 51만 천 얼마 그리고 모터가 아마 10 얼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 개 합했을 때 모터만 교체했을 때 32만 원 서비스센터에서 모터하고 시트 레일을 같이 교체했을 때 95만 원. 그래서 어제 비도 왔지만 뭐 돈이 계획되지 않는 돈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디테일링 샵 새 차를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해놓고 소비자 보상 피해권 이런 것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오래된 차를 스팀을 너무 오래 사용해가지고 안에 습기가 차서 그 다음날 시동이 안 걸린 차가 있었어요. 베라크루즈. 근데 그 차가 현대 서비스센터 들어가가지고 하루 동안 체크 다 해보고 그 다음날 시동 걸려서 다시 출고했어요. 그 테스트 비용이 10만 원인가 그래 그 송금해줬고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2층 사무실 수입차 부품회사 달세 60만 원 내는 사무실에 직원이 3명인데 가게 마당에 차를 2대만 주차하라고 했는데 2대가 아니고 5대까지 주차를 했었거든. 그게 내가 처음에는 그냥 좋게 봐주려고 그냥 뭐 제가 키를 받아다가 차를 빼고 꽂아고 이랬는데 일이 많은 날은 제 고객차를 길에다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 딱지도 많이 꺼이고 그것도 이제 제가 미리 다 선결제하고 그리고 제가 주차를 벽 쪽에 많이 붙이려다가 일반 이런 벽이 아니고 벽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벽에 바로 됐는데 얇게 기스가 난 거지. 그 문짝 두 판 그 친구 정비공장에 맡겨서 수리 다 해주고 뭐 그 비용 제가 다 계산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2000년도 SM5 525 그거 에바 클리닝 한다고 볼로모터 풀었다가 그거는 볼로모터가 안에 너트 고정 타입이거든요. 얼마나 녹이 썰었으면 이게 안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못 조였어.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사장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났어요.
오세요 했는데 당연히 이제 너트가 다 안 조였으니까 그냥 그게 볼로펜이 헛돌아가지고 이제 다 이 축에서 플라스틱이 마모가 돼가지고 헐거워진 거야. 그거는 부품 사다가 해줘가지고 그냥 13만 원 그렇게 제가 직접 사다가 해줬죠. 이런 경우들이 뭐 혼자 하니까 그나마 작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일 큰 돈이 167만 원짜리 오토바이 티맥스. 오토바이 세차를 안 해요.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동호회 차 오토바이는 가게에 들어오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하게 해서 처음부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찾는 세차장 디테일링 샵이 되면 제가 시끄럽고 복잡해서 일 못합니다. 그리고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더러워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오줌 싸러 똥 싸러 오는 가게가 돼버리면 그래 되면 안 되거든. 지나가다가 커피 마시러 오고 지나가다가 냉장고 열어서 음료수 마시고 그냥 가고 그렇게 개판되면 안 되거든. 다행히 코로나가 와서 모든 통제가 생겼잖아요. 통제력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비가 오는데 고객님이 가게에 30분을 기다리시고 제가 딴 데 갔다가 왔는데 얘기를 했어요. 어중이 어떤지도 여쭤봤고, 근데 이제 고객님이 생각에는 토탈 클리닝을 맡겼다가 그 전에는 이상 없던 차가 제 손을 거치고 고장이 났으니 사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도 뭐 그러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책임을 제가 다 해드려야죠. 그렇잖아요. 3년 정도 되고 4년 된 차가 저한테 새 차를 맡겼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고 노발대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정비사 자격증도 보여드리고 막 설명을 다 해요. 근데도 사람의 어떤 생각의 차이는 이게 합일점이 안 생겨요. 합일점 자체가.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타 30 얼마짜리 교체하지 마시고 모타 했다가 또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이중돈이고 한 번에 못 가고 시간 뺏기고 저도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차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냥 95만 원짜리 시트 모터하고 시트 레일하고 한 방에 수리하는 걸 다 하세요. 그러니까 미안해 하시더라고. 95만 원의 돈이. 제가 그랬죠. 고객님 차 클리닝 이틀 해가지고 45만 원 카드로 받았어요. 자, 부가세 별도 어떻게 하고 제가 내일 50만 원짜리 토탈 클리닝을 할 겁니다. 다른 작업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까지 일해가지고 두 대를 일 안 한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제 가게 고양이 몸이 더 안 좋아서 수술 한 번 더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비소나 뭐 저 세차 디테일링 샵 아니면 썬팅 신차 딜러 썬팅 패키지 하는 곳. 그제 유튜브 보니까 BMW X6, X5 차량 차주가 올렸어요. 딜러표 썬팅을 맡기지 마세요. 왜? 이 사람이 문짝을 열려고 하는데 그쪽에 보니까 스크류 피스가 아니고 별렌치 피스 갖다 꽂혀 있었어. 근데 거기를 보니까 쇳가루가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그걸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구멍하고 동부하고. 왜? 그놈들은 비싼 차든 안 비싼 차든 그냥 막 뜯어내거든. 그러니까 문짝 도어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벤틀리 처음 나와서 썬팅집에 맡겼는데 차 안에 도어 어딘가 아니면 차 안에를 기스를 내놨다고. 뭐 드라이버든 뭐든. 그래 그 부품이 220만 원. 뭐 크지도 않은 안에 내장재 부품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근데 차가 몇 억짜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업체 사장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장이 물어줘야 되는 거야. 제가 어릴 때 카센터 일하고 군대 제대하고도 카센터 일하고 할 때도 정비사의 어떤 실수로 인한 책임은 주인이 다 물어줘요. 그게 이제 힘든 거지. 주인도 옛날에 드레인 코크 플러그 코크 안 꽂아가지고 오일 다 붓고 차 출고해가지고 몇 킬로 가다가 엔진 피스톤 딸락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사건 사고 많아요. 왜?
저도 그런 실수를 했거든. 근데 이 오일을 다 붓고 밑을 한번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일이 다 빠진 걸 보고 내가 드레인 코크 플러그 안 좋았구나.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정비를 그만둔 이유가 두 가지예요. 96년도 제대하니까 카 인테리어 경기가 몰락이 됐어요. 대형마트가 와서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타이어하고 엔진오일을 사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액세서리 장사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 홈플러스, 까르푸, 이마트, 대형 할인마트가 생겼거든. 그리고 제 성격 때문에 꿈에 나는 거예요. 꿈에. 내가 오늘 만약에 엘란트라 타임벨트를 했다. 소나타 뭘 했다. 꿈에 나오는 거예요. 꿈에. 심지어는 프론트 디스크, 캘리퍼 빼고 허브너트 풀고 한 게 꿈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 왜?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보고 손님이 고속도로 가다가 볼트한 게 안 좋은 것 때문에 타이어가 돌고 빠지고 해가지고 막 차 폐차도 시키고 그 사람이 죽다 살아와가지고 기사 모가지를 딱 잡고 막 기사대기를 막 죽어라 야 이 개새끼야. 니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다. 내가 카레이싱 이런 거 안 배웠으면 니 벌써 내가 죽었다 이 새끼야.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내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내 성격상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와 일을 했을 때 믿지를 못하는 거지. 특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정비병 부사수가 한 달 간격으로 새 놈이 들어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씨 대한민국 국방부 또라이 새끼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한 명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니까. 한 명을 관리하기가. 제 와이프하고 가끔 이래도 트러블 생기는데 자기야 그만 닦아라 그만 닦아라. 와이프는 와이프 성격대로 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있던 스케줄을 제가 착각해서 다음 주 13일 목요일로 다시 기록을 해놓고 새 차의 구입사편에 왜 새 차 디테일링샵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나 하고 그 속에 숨은 이야기가 사람을 썼을 때 내가 물어줘야 될 돈 아니면 사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돈도 못 버는데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차들이 우리나라 차들도 대충 7, 8천만 원 하고 더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생기는 고객님하고 트러블 중에 협의가 되는 부분은 협의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쩌겠어요. 물어줘야지. 그게 시시비 돼서 소송 거세요 하고 그러면 당분간은 조용하겠죠. 왜? 소비자는 열이 받았으니까 막 유튜브에 댓글 달고 블로그에 댓글 달고 해놓고 소송 걸어놓고 계속 이제 법원에 불리 다니겠지. 판사도 머리 아픈 거예요. 이런 거는. 판사도. 그게 내가 작업 전에 입고 영상, 뜯기 전에 영상, 뜯기 전에 사진, 중간 작업 영상, 중간 사진, 다 하고 영상, 다 하고 사진을 엄청나게 보내드리잖아요. 근데도 그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깔끔하게 일해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하나가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났고 옛날 같지 않으면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진상이 내 성격은 될 수 있다고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만 진상짓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예 안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 그래서 대표님들이나 소비자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대표님들은 직원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직원들 옷차림 저렇게 지퍼가 달린 옷 가지고 광택 유리막 하면은 기스 다 내는 거죠. 소비자도 아세요. 내 차에 어디 기스가 나 있다. 작업자 옷을 보세요. 그리고 의심이 가면 입고 때 소비자가 사진 찍어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아 니로 차를 유막 패키지 세차를 해드리는데 그 여자 고객님이 지금 안 오세요. 사장님, 제가 차를 넣었을 때 사진을 받았는데 나갈 때 사진을 보니까 범프에 기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죠. 왜? 내가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찍고 내가 보내준
입고 전후 차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 그래서 원인이 뭔가 찾았어요. 우리 가게형이 소냐가 이 목에 방울을 채워줬거든. 거기에 방울 링이 있었어요. 철사가 이렇게 돼 있어. 철사가 이 끝에가 뾰족하니까 이 고양이가 밖에 있는 차들을 비비는 거야. 이렇게 모가지를. 고양이 습관이 여기 분비샘이 있어서 비비거든. 거기에 기스가 나버리는 거야. 내가 그걸 내 차에 하는 걸 보고 내가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 고객님 안 옵니다. 한 번도 오면 뭐 제가 어떻게 서비스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오니까 어찌 보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게 가면 안 되니까 돈이 들어도 해결해야 되고, 고객님 입장에서는 맡겼으니까 책임을 저한테 묻는 게 맞고, 저같이 세차 디테일링 샵에 묻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한 번 더 운영하시면서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 맡겼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요구하는 게 타당한가 그런 것도 잘 명심하시고 화내기보다는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서로 맞춰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서로. 죄송합니다 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상 오늘 세차 이야기 93편은 세차 디테일링 샵을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에 사람을 썼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작업하다가 생긴 문제점이나 고장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긴 영상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화이팅! 우크라이나 힘내라! 슬라바 우크라이니!